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두 분은 저희 회사의 RA, 신입사원, 새내기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RA라고 하면 어떤 직업인지 조금 짐작이 가시죠? 예, 의료기기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는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장에 판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의료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식약처에 허가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영 레이디가 앞으로 한국 의료기기 허가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RA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처음에 RA를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숙하지만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좌충우돌 우당탕탕 RA 성장기를 발표할 의료기기 제조허가부 김기른, 김혜린 사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입사 초기와 입사 1, 2년 차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죠. 저도 의료기기 RA 준비를 하면서 환상이 가득했던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기대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RA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준비를 하고 계시는 RA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에게 환상을 조금 깨트리고 초보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팁들에 대해 발표해 볼까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RA 환상 깨부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기 RA는 어떤 업무를 할까요? 의료기기 RA는 인허가, 임상, GMP, 보험, 사후관리, 시험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방금 설명드린 업무를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의 업무보다는 저희 같은 신입들은 더욱 세부적으로 문서들과 엑셀 작업, 부작용 조사, 유사제품 조사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분야로 취업한 동기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업무는 비교적 소요기간이 짧으며 업무의 강도가 낮은 편이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무들이었습니다. 업무를 소개하기에 앞서 경미한 변경에 대해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미한 변경이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되었어 라고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는 승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부 의료기기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이란 경미한 변경의 법규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허가고시 별표 4를 참고하셔서 단순히 보고만 필요한 변경인지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변경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변경을 신청해야겠죠. 변경을 신청하는 데에는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데요.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우리 회사가 가진 허가증을 보실 수 있고 그 후 전자민원 안내 신청에 들어가시면 제품의 등급에 따라 변경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냥 단순히
의료기기 변경 심사 신청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경미한 변경과 동일하게 품목 등급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일 경우 식약처가 직접 기술문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기술문서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고요. 인증의 경우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받은 후 결과 통지서와 기술문서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신고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올리시면 됩니다. 갑자기 퀴즈가 나와서 놀라셨죠? 지금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심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사이닉스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많이 어렵죠? 이 심볼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밸브가 있는 의료 장치 심볼입니다. 제가 앞선 이 퀴즈를 드린 이유가 이 업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RA 신입이 배정받을 수 있는 업무인 의료기기 사용 설명서와 라벨 관련 업무입니다. 저에게 너 의료기기 라벨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업무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규정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세부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요령에 대해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과 가이드라인만 보셔도 충분히 라벨을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규정과 가이드라인 어디서 보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법령을 찾기에 앞서서 저희가 구조를 알면 더 좋겠죠. 일단 이 피라미드 구조와 내용이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의료기기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민원인 안내서 등 가이드라인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이요. 피라미드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실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 하단에 있는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굉장히 자주 변경되고 있는데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게 되면 언제 개정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법령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의료기기의 최근의 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이렇게 의료기기만 검색하셔도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령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행정규칙을 클릭하시면 고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을 찾는 법을 아셨으니 법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겠죠. 보통 규정을 본다고 하면 본문만 되게 열심히 보시는데 본문도 중요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별표도 중요합니다. 규정에서 맨 아래로 스크롤하다 보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별표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실무에 더 쓰이는 것은 이렇게 별표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법도, 고시도 찾을 수 있으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찾을까요?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품목의 가이드라인과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이렇게 각종 가이던스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품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업무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혜리님께서 저희 RA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른님께서 전반적인 RA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규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아봤다면은 지금부터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RA 일잘러라는 제목으로 제가 업무하면서 있었던 고민이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꿀팁들을 조금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변에 이제 RA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민 7가지를 꼽아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솔루션을 조금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은별님이 주신 고민이었는데요. 이제 막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막상 업무가 없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셨어요. 사실
회사에 입사를 하고 업무를 배정받기까지 기간이 조금 있는데요. 이 기간이 아마 입사를 하셔서 퇴사하실 때까지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회사를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는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제품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게 될 건데요. 이 기간 동안 그 교육받은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다루고 있는 제품의 유사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면은 사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더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유사 제품이랑 우리 회사 제품의 품목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품목군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면은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회사 제품의 유사 제품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 회사의 유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 단계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보세요. 경쟁사 제품도 찾아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품만 알지 거의 기술 문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정보마당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품목명 또는 여기 제품 조건 누르시면은 제품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시거든요. 제품명으로 검색하셔서 유사 제품의 기술 문서를 확인하시면은 나중에 업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짧게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 사이트가 작년에 리뉴얼이 됐어요. 리뉴얼이 되면서 품목 허가 일자라는 란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기본값이 1년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이거 체크박스를 해제하지 않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1년치 자료밖에 못 보기 때문에 체크박스 해제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전 기간 동안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유사 제품도 찾아봤고 막상 업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신입 때 되게 많이 했던 고민인데 허가 관련 업무 용어들이 너무 생소한데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되게 많이 했던 고민이에요. 근데 식약처 뭐 구글도 있고 하지만 식약처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식품, 의약품 용어집이라고 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관련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용어 툴을 제공해 주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허가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분야 용어집이라고 해서 이거는 발간을 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제로 되게 유용하게 썼던 팁인데 저희 사이넥스에서 의료기기 규제과 구경문 용어 대조집을 발간을 했었어요. 이제 뭐 국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하고 뭐 구글링도 가능하고 한데 영문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아마 이북이어서 18,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찾아봐서 그때그때 보면서 서칭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기회가 되신다면 구매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임상용어는 임상용어도 좀 생소한데 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다음 세션에서 검색하긴 귀찮고 물어보긴 민망한 임상시험 용어 세션이 진행되니까 이거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네. 조금 이게 안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허가 관련 용어도 알게 됐고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처음에는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유용했던 팁은 식약처나 기관에 질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는데요.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관에 전화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심사는 실제로 기술문서 심사기관이나 식약처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물어보시면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분들도 다 저희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전화해서 여쭤보고 하는 게 크게 불이익도 없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식약처가 이거 처음엔 아니다라고 하시더라도 그게 저희 제품을 100% 이해를 못한 상태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만 있다면은 선생님 저희는 이러이러한데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질의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허가까지 막 진행을 했어요. 국내 허가는 했더니 갑자기 대표님이 그러면은 해외 허가를 해봐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 국내 허가만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게 분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저희에겐 엄청난 치트키죠. 번역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구글 번역기랑 파파고 번역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실제 업무하면서 팁을 드리자면은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어를 되게 잘 번역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문 용어가 많이 껴있다라고 하는 거는 구글 번역기를 돌리는 게 더 좋고,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적절히 혼용을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 업무 지시를 주신 분들이 위에 분들이잖아요. 대리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업무 경력이 저희보다 훨씬 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번역기만 딱 돌려갔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아세요. 이거 딱 번역기 돌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이거를 보고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에디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문법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의 프로그램 중에 그래머리라고 있어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틀린 문법도 잡아주기 때문에 문법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의료기기 RA 막 1년, 2년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어 공부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요새는 특히 스피킹 같은 경우는 요새는 전화 영어도 잘 되어 있고 쉐도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셀프 학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일하실 분이라면은 반드시 영어는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다 해봤고 한데 의료기기 법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래서 이걸 혼자는 내가 따라가기 너무 벅차다. 그럼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이 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지금 의무교육, 여기 일원인 교육, 그리고 식약처에서 뭐 법령이 바뀌거나 하면은 민원 설명회나 설명회를 되게 많이 진행해 주세요. 그런 설명회 같은 경우 이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우리 회사는 대표님이 사원들한테 조금 투자를 한다, 또는 돈이 조금 많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SGS, DMV,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유료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고민인데요. 근데 우리 회사는 대표님이 그런데 돈 안 쓰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셀프로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럴 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국제규격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친절하게 한 달 단위로 국제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법이 여기서 바뀌었구나 확인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되게 유용하게 엄청 많이 쓰고 있는 팁인데요. 사이넥스에서 뉴스레터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날 있었던 의료기기 업계 동향, 그리고 뭐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공지사항 이런 거 같은 거를 매일매일 이제 정리를 해서 그것도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할까 하실 텐데요. 네, 지금 QR 하나 나가는데 이거 찍으시면은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이거를 구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 찍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를 제가 시작할 때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물어볼 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